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영상 올리고 나서 제가 금요일날 산업안전 지도사 면접을 받고 면접을 잘 못 봤습니다. 그거에 대한 영상을 몇 개 찍어서 올릴까 말까 하다가 안 올렸고요. 안 올린 이유는 어차피 떨어진 거 확정인데 그렇게 2달 돼봤자 저만 좀 이상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올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들어가 있는 단톡방도 그렇고 다른 지도사 시험 면접 관련 자료들을 올리는 많은 블로거들도 이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그냥 보고 지나갔습니다. 오늘 또 마침 저랑 같이 공부하던 지인이 신문 기사 하나를 링크로 보내줬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8월 20일 오늘이네요. 오늘 오후 1시 38분에 올라왔고 단독이라고 돼 있고 시험도 공정성 논란 20개부 문제 난이도 제각각 하루에 5개부씩 해서 4일 동안 봤으니까 수목금도 4일 동안 봤으니까 20개부입니다. 그리고 각 문제 난이도가 제각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각 수능이나 그런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하루에 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면접 인원도 많고 그래서 4일에 걸쳐서 보다 보니까 면접 문제에 대한 난이도를 균등하게 맞출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었고 이번에도 안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보면 이번에 작년에도 이 문제가 좀 있었다고 그러는데 작년에도 어렵긴 했습니다. 같은 부에서는 동일한 3문제씩 출제되지만 부가 달라지면 문제 세트가 모두 달랐고 부별 난이도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동안 걸쳐서 보고 하루에 5개 조로 운영이 되니까 한 조에는 똑같은 문제 3문제를 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똑같이 내면은 뒤에 들어온 사람들은 문제를 알고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별로 문제를 이제 계속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난이도가 일정해지지 않는다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만들고 그에 대한 답을 만들 때도 어느 정도 난이도를 맞춰야 되는데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또한 여기서 좀 보면 일부 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나 안전보건규칙 등 기존의 주요 출제 영역이 중심이었던 반면 다른 부에서는 시설물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KCS 국가건설기준, 구조시공기술 법령 및 지침의 세부 별표 등 기존 출제 경향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거나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됐다. 지금 가장 사람들이 이제 문제로 뽑는 게 이겁니다. 면접에 대해서 뭔가 뚜렷한 범위를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요 자격 자체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을 하니까 고용노동부가 메인이 되는 법이라고 하면은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안전보건규칙 요 2개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요 2가지 법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명확하게 면접 시험이 어디서 나온다라는 범위가 없다 보니 작년부터 다른 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 2가지가 아닌 시설물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또 시방서에서도 나오고 있고 다른 시공기술사나 그런 데서 나올 법한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어디서부터 준비를 하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불명확해지죠. 그러다 보니 운 좋게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안전보건규칙에서 나온 문제를 했던 사람들은 그냥 붙는다.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지난해 특정 감사 이후 출제 검증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됐는지는 현재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그렇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국회의원이 얘기를 해서 공단에서도 되게 바꾸겠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됐나 보네요. 노동당국은 산업인력공단의 시험관리 부실로 기관 경고를 내린 바 있고 이에 따라 공단 이사장도 최근 바뀌었지만 후속 조치인 출제 오류 재발 방지나 채점 검증 시스템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낸 상태가 아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저도 지인과 같이 여러 얘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기존의 산업안전 지도사들이겠죠. 그러면 산업안전 지도사들이 문제를 만들고 어떻게든 간에 모범 답안도 만들고 그거를 공단에서 봐야 되는 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시험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 단순히 산업안전 지도사 하나 때문에 인력을 추가로 배정한다든가 엄청난 전문성을 발휘한다든가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시험만 해도 제가 기억나는 시험만 해도
기사에, 기술사에, 뭐 이거 지도사도 있고 공인중개사에 뭐 시험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산업안전 지도사 내에서 문제를 내고 그 사람들이 난이도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그런 행동을 전혀 안 하고 있죠. 책임을 그냥 오롯이 산업인력공단에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내는 사람들이 문제를 어떻게 내든 간에 욕은 산업인력공단이 먹고 책임도 산업인력공단이 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도사 내에서 출제하는 사람들이 난이도라든가 시험 범위를 맞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이 엄청난 전문성을 발휘해서 하기도 좀 무리가 있고 좀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뭐 대답을 못했고 제대로 잘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떨어졌고 그래서 이쪽 시험은 더 이상 안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안전이라는 분야가 전 중대재해처벌법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위상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좀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2년 동안에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하다 보니 딱히 분야에 대해서 뭔가 전문성을 바란다든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원래 하던 거 그거는 계속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 이후로는 제가 뭐 딱히 앞으로 안전 관련된 자격증이나 관련된 내용은 얘기를 안 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다른 거 내용 좀 얘기를 하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